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20일 산뜻한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6,900달러, 이더리움 1,900달러, 플러스 1%, 리플, 솔라나 등 메인코인도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49.6%로 알트코인 상승세 약간 주춤해지고 비트코인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알트코인 진입하는 속도가 슬슬 피크 찍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 주는 11월 21일 엔비디아 어닝부터 호재가 시작됩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빅테크 AI 투자가 높아서 엔비디아 어닝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나스닥, 빅테크, 엔비디아 모두 상승 가능성이 높고 코인에게도 호재이고요. 그러면서 22일 FOMC 회의록은 11월 파월 의장 연설하고는 다르게 최근 연준위원들 발언처럼 금리 인하 신중하게 해야 된다, 부정적인 회의록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대신에 엔비디아 어닝이 너무나도 잘 나온다면 FOMC 회의록 이 정도는 무시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 23일은 추수감사절이고요. 미국 증시 휴장이고 24일도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을 하고요. 조기 폐장,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같은 연휴 기간이 되면 월가 고위직들 주말까지 연달아 연차 내고 휴가 가기 때문에 시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규모 작게 굴리는 트레이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가 많고 부정적인 이슈 없을 때 코인도 웬만해서는 상승할 것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대량의 롱포션 청산 나오는 변동성장도 존재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소 선물 볼륨 보면 15빌리언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선물 볼륨 올라나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고요. 2021년 10월, 작년 4월 이렇게 갑자기 선물 볼륨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올 때 거래소 세력들 강하게 청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에서 익절하고 자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거래소들 선수 쳐서 대량의 롱포션 청산시킨 거죠. 선물 볼륨은 시장 호재보다도 얼마까지 기간이 중요합니다. 상승 이후 기간이 한 달 정도면 다음 방향성이 본격 나오는데 볼륨이 꺾이거나 마지막 피니시 이후 크게 하락 오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선물로 들어온 자금을 어느 거래소에서 먼저 청산시키냐가 관건인데 바이비트가 역사적으로 먼저 청산 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여기 선물 볼륨 크게 청산이 나오면 알트코인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듯 하고요. 내년 1월 현물 ETF 가능성 90% 이상이라고 블룸버그 전문가 이야기를 했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에 5만 달러로 너무 급등해버리면 SEC도 투자자 손실 방지 위해서 경고 시그널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1월 상승 커튼 자바이트 보면 가스코인 3,000원에서 10배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4만원 찍고 빠르게 낙하 중이고요. 알트코인 세력들 고점부터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코인은 장기 투자하거나 가격 펌핑시키는 세력이 아니면 수익 보기 힘든 코인입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왜 11월 비트코인 상승하는 이런 타이밍에 가스코인도 급등시켰는지, 이전에는 이 같은 케이스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작코인 중에서도 오래된 아크코인 보면 2018년 상장되고 2019년 초 비트코인 하락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9년 2월부터 비트코인 상승세 시작되고 여기 거래량 보시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가격도 급등했는데 최근같이 가스코인 상승한 것과 비슷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업비트의 작코인은 최근보다 절반 이하로 적기 때문에 자금이 집중된 걸 수도 있지만 큰 상승 이후 2019년 4월까지 랠리 나오다가 6월 연준금리나 2개월부터 본격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코인별로 등락은 다르겠지만 다수의 작코인도 이런 패턴을 예상해 두셔야 됩니다. 10월하고 11월 개인들 작코인 진입이 많아서 손실 보고 팔았지만 여전히 시드는 남아있는 거죠. 때문에 남은 시드로 작코인 재투자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코인은 2019년 상승할 때도 여기 큰 하락 이후 반등 온 핵심 매물대는 못 넘겼고요. 길게 가격 끌어주는 차트는 나왔지만 딱 이 정도까지만 상승 이후 쌍봉 만들고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보면 10월 17일 블렐라 가짜뉴스와 나스닥 상승에 직전 고점 뚫긴 했지만 여기서 450빌리언 정도가 피크인 거고 여기 구간 뚫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있고요. 450빌리언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은 자바이트나 전체 알트코인 상승하려면 개인 투자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한국처럼 중산층 비중 높은 국가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율, 부동산 가격 다시 가격이 회복 중이라 개인들이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싶어 가격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인 거고요. 2021년처럼 부동산 주식 버블에 뭐라도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하고는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감을 보시려면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주가를 보시면 빠르게 알 수가 있고요. 쿠팡 주가가 2021년 3월 상장 이후 69달러 고점 찍었지만 작년 8달러 대폭락했고 최근에는 16달러 반등온 상태입니다. 작년 반등 와서 20달러 찍은 여기 첫 번째 봉보다는 이번 반등이 더 약해지는 모습인데 쿠팡은 한국 유통을 독점하는 기업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류 시스템도 쿠팡이 독점적이라 이마트가 몇 년 안에 따라올 수도 없죠. 한국에서 유통산업 독점적인 쿠팡인 건데 주가는 이렇게 큰 쌍봉 만들고 내려갔다가 약간은 반등 오는 모습이죠. 미국 고금리에 한국도 금리는 올리긴 했지만 미국 5.5%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 한국 경기 약하다는 반증이고요. 한국 가처분 소득 줄어드니까 쿠팡 주가도 바닥 리테스팅 하러 가는 모습인데 올해 4월 저점 여기를 만약 갱신해버리면 작년 8달러 최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약간 주춤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호가는 그대로고 쿠팡 내 식재료 물가도 상승하는 추세이고요. 개인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상승에 10월하고 11월 무리하게 자발트 매수하긴 했는데 2011년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단기에 기대하기 쉽지 않고 빠르게 하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메인 알트 포함 자발트들도 수익 나면 빠르게 현금화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핵심 매물대 뚫리는 하락 나오면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번 주 엔비디아 어닝은 나스닥이나 코인 상승 기대치를 높이고요. 매출 예측치는 16빌리언으로 2분기보다 큰 성장 예상되고 작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운 매출 성장 월가 컨센서스를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3.3배로 작년 0.5배 어닝 미스보다는 6배 이상 순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상승세 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부터 빅테크의 AI 수요는 풍부하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산업 주도하고 엔비디아나 전체 AI 산업 끌어올렸던 오픈 AI CEO인 엘트먼이 해임되었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임된 이유는 이사회와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해임 이유 나왔는데 엘트먼이 이사회 모르게 개인적인 수익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엘트먼은 오픈 AI 잘리고 이사회 내에서도 복귀시켜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새롭게 개인 회사 차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엘트먼 8월부터 월드코인 상장시켜서 홍채인식으로 코인 보안 강화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월드코인 8월에도 가격 급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어느 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상장빔 나온 이후 즉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월드코인 고점 상승했는데 오픈 AI 엘트먼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을 하고 있고요. 월드코인 하루 만에 14%, 29%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타쉽 2차 시험 발사를 했고 중간에 폭발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4월 23일 1차로 스타쉽 발사 이후 폭발했는데 테슬라 주가도 여기 쌍봉 만들고 상승하려고 하다가 재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같은 악재로 두 번 하락은 작을 듯 보이고 테슬라 주가도 엔비디아 어닝 기대감과 함께 추수감사절 월가 세력들 주춤할 때 개인들 진입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월가의 소수 세력들 테슬라 공매도 전면적으로 철회하면서 테슬라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본격적으로 큰 상승 2021년 400달러 돌파를 하려면 여기 검색 라인 먼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내년 1분기 테슬라 실적에 달려있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